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한대학교 전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인문학적 상상력을 적용한 인공지능 인격권에 관한 논의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 학회에 오늘 처음 뵙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또 이런 발표를 준비하는데 사실은 좀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학문적인 출발점이 그 교수님들과는 좀 다른 번역학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학은 그 인공지능 그런 머신 트랜슬레이션 관련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기술의 발전하고 굉장히 접목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 연구의 방향이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문적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인문학적인 상상력이라는 수식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차례는 다음과 같고요. 지금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좀 짧아져서 조금 스키핑을 하면서 그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문학적인 상상력하고 인공지능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사실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의 현상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이 사실은 좀 포함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인공지능은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인문학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지위에 대한 그런 논의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철학적인 좀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격권을 갖게 됨으로써 인간과 인공지능 관계 사이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무엇보다도 여러 학문 분야를 두루 포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융합적인 연구를 촉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디까지나 인공지능이 우리의 중요한 성원에 들어온 것은 분명하지만은 인간 중심의 어떤 기술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인간의 상상력이 대단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 인공지능이라는 그 말을 하루에도 지금 수십 번씩 들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이렇게 다가온 것은 좀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제가 7월 달에 그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그 2019년 인공지능 시장이 200배 확대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연결 시대라는 말을 이제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2018년과 2019년 1년 사이에 그 텀이 있는데, 뭐 인공지능 스피커 판매 대수,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하고 연결되는 그런 기기의 대수, 그리고 인공지능 오픈 API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 그리고 관련되는 전문 기업의 숫자, 그리고 스마트 공장, 뭐 로봇 생산액 등등 해서 인터넷 가입자 수 뭐 등등, 그죠? 이것이 굉장히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이는 화면은 올해 5월달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그 사이에 한 5년 동안에 굉장히 좀 더 그 전에 비해서는 성숙한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인 거, 그리고 뭐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8대 핵심 과제를 선정을 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기술의 안전성, 신뢰성, 윤리성을 확보하자. 그 다음 최근에 딥페이크 문제죠. 그죠? 심각했죠. 딥페이크와 관련된 가짜뉴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AI 개발, 활용과 관련된 저작권 제도는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그리고 디지털 재난, 그리고 사이버 위협, 범죄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그죠, 클라우드 상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또, 그죠, 사이버상에서 잊혀질 권리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장받을까?
이런 8대 핵심 과제를 선정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또 이에 12대 정책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보면은 디지털 자산 뭐 관련되는 그죠? 그런 규범을 정립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 규범도 정립해야 된다. 등등에 관한 정책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과 인격권에 관한 논의는 이제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분야에 국내 그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KCI에 제가 들어가서 인공지능 인격권이라는 키워드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2년에 잠깐 그 인격권에 관한 논의가 좀 있다가 2015년부터 쭉 태동하기 시작을 해서 2020년 이때 되면은 그죠 굉장히 많은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죠 논문이 발표가 된다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인용되는 횟수도 그 시기하고 맞물려서 많이 되다가 최근에 이제 인용 지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논문 발표 숫자도 조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이 그 다음 관심 분야입니다. 자, 그 인공지능 법 인격 관련해서 논문 그죠 상세 정보 열람수 탑 20를 제가 찾아봤는데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은 인공지능 법 인격 전자 인격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Electronic Person 이 개념에 대한 거 그리고 로봇의 텍스 세금을 도입하자라는 거 그리고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행위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거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로봇의 텍스와 관련되는 두 편의 논문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열람수가 이렇게 많은 걸 보면은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그 정보에서 하위 이제 그 16위부터 20위까지도 보면은 여기 그죠? 우리 이 시대에 그죠?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현안 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그리고 인공지능의 민사법적 지위 그리고 책임에 관한 것 그리고 법인격 주체성에 관한 것 그리고 인공지능과 자유의지 뭐 AI 로봇의 형사법적 지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한 그 열람수를 봤을 때 학문적으로도 상당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살펴본 그 관련되는 논문들에서 인격권에 관해서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가 했더니 법적인 인격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electronic personality, 그죠? electronic person 이런 개념들이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용하고 있는 것은 EU의 그 의회에서 2017년에 이런 개념이 제안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 법 체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법들은 다 아날로그 시대에 그죠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개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권리와 의무. 왜냐하면 로봇에게 그죠 인공지능에게 법 인격을 부여하더라도 인간하고 동등한 권리를 줄 것이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율성과 책임의 문제. 그리고 재산권과 창작물의 권리 이런 논의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 법 인격과 관련해서는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약인공지능, weak AI, 그 다음에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약인공지능은 그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상당히 성능은 탁월하지만은 그 혼자서 스스로 사고하지 못하는 그리고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그 인공지능은 약인공지능이고요. 그 다음에 강인공지능은 인간하고 동등한 수준의 지능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인간의 지각 능력과 의식을 구현하려는 시도인데 공상과학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Strong AI 다음에 AGI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상당한 좀 우려를 많이 하는 그룹들이 있죠. 그리고 초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
스스로 목표 정하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 강인공지능부터는 이제 인간이 상당한 위협을 느낀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은 약인공지능이지만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시기가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합의된 거는 없죠. 합의될 수는 없죠, 아직은. 그죠? 예. 그래서 인공지능에 인격권을 부여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AI에게 인간하고 유사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자연인인 사람 그리고 법인만이 이제 법 인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에게도 이제 이런 것을 확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법 인격을 그래서 법적인 주체성, 책임의 귀속 문제, 소송 능력이 있느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는 법 인격을 AI에게 부여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인공지능이 법적인 주체로 만약에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런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재산권, 그죠? AI가 수입을 창출하거나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소송 능력을 또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또 지적인 재산권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그저 캔바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거 했는데 그저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저작권이나 특허권 그런 거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책임 능력, AI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거.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인격권을 좀 협의의 개념으로 하면은 AI의 초상권, 명예권, 이런 인격적인 권리,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한 6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법적 그리고 윤리적으로 이 인공지능의 그 인격권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체로 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보호를 굉장히 지금 중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인 책임 소재, 그리고 AI가 생성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AI의 법적인 지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죠? EU에서 AI에게 전자 인격이라는 개념을 부여하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고려사항, AI가 자율성을 갖고 있을 때 인간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헌법적인 기초.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적인 기초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는 AI 시대에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법적인 근거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입니다. 인공지능 법 인격과 관련되는 이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린 EU의 전자인, 그죠? 일렉트로닉 펄슨 개념이 2017년에 이제 좀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법학자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그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BINA 48 사건이라고 명명되는데 요 BINA 48은 AI 컴퓨터의 그 이름이에요. AI 컴퓨터가 전기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가상의 모의 재판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배심원들은 AI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판사는 당사자의 능력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해상법에서 선박의 법 인격을 인정하는 사례로 AI 법 인격 논의에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웬가누이 리버 그 사건 사례인데요. 강 그리고 그 생태계의 법 인격을 부여한 특별법을 뉴질랜드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인간, 그죠? 그 실체에 대해서 법 인격을 부여한 사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참고할 만한 문제가 있다고 참고할 만한 그러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AI의 법 인격을 부여하는 문제가 절대로 단순하지 않고 법적, 윤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AI에게 인간의 권리를 부여해도 될까요?
그 얘기는 이제 AI가 그죠 독립적인 개체로서 이제 그 인정이 되는 것인데 그 이런 그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AI의 인격이 보편적으로 만약에 인정이 되면은 그 소피아라는 그 로봇 있죠, 그죠? 소피아의 경우처럼 AI에게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소피아라는 이름의 그 로봇이 시민권을 이제 그 부여를 받았었는데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로봇도 사람 대접을 받는데 왜 사우디의 여성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느냐라고 이제 그런 뭐 좀 그죠 의견을 표출했던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 바로 소피아입니다. 네, 한복 입으니까 예쁘죠? 네. 그 우리가 지금 그죠 여기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은 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그죠 산업용 로봇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서비스 로봇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집에 그죠 그 로봇 청소기 있죠. 그리고 우리 식당 가면은 또 서빙해주는 로봇 등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도 많은데 이러한 AI 로봇이 사고를 내면은 누구의 책임이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EU에서 로봇 인격권 관련한 논쟁이 격화되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요게 이제 2018년 제가 그 사례를 갖고 왔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2020년에 그 과기부랑 그다음 국무조정실에서 AI 제도 로드맵을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업의 알고리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목표는 일단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 실현을 위해서 인공지능 법 그리고 제도의 로드맵을 제시를 하는데 기본 방향은 이제 여기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한 4가지 정도 되고요. 추진 과제도 인공지능 공통 기반 그다음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와 관련해서 AI가 유발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 관련해서 올해 이제 지금 가장 최근에 그죠 소식인데 문체부에서 법제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그 퍼블리시티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이제 뭐 목소리라든지 얼굴 등 이렇게 얼굴의 특성을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배타적인 권리예요. 사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인격권보다는 재산권에 가까운데 음악이라든지 영상 등 인공지능 컨텐츠가 증가하면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지금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급부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튜버라든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등에서 유명인의 목소리 데이터 학습해서 그대로 뭐 써서 그죠 최근에 문제가 됐었죠 그죠 그리고 딥페이크 뭐 등등입니다. 그래서 국가들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19개 주에서 이미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독일이나 일본은 아직 명문화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인정하거나 아니면 인정하는 추세이고요. 캐나다는 주법으로 그죠 퍼블리시티권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만약에 법적인 주체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그죠 이거 책임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AI의 직접 책임을 이제 물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그 일렉트로닉 퍼스널리티, 펄슨의 개념하고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보험, 그다음 보상 체계도 지금의 그런 약관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책임의 귀속 문제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운행을 하는데 휴먼하고 그죠 휴먼 드라이브랑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같이 이제 그 운행을 하니까 운행의 지배 개념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조사와의 책임 분담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민사법 원칙을 넘어서 새로운 어떤 법적인 프레임워크를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전반에 대한 책임 체계 재구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대처 방식은 이제 사고 조사 분석할 때 이제 여기 AI가 얼마만큼 의사 결정을 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책임 소재도 그죠. AI의 판단 오류인지 그죠. 알고리즘이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외부 요인인지, 그다음 법적인 절차도 AI 대리인을 선임을 하고 또 전자 법정을 통해서 또 다툼이 있으면은 그죠. 그걸 따져야 되겠죠. 그리고 보상 및 배상도 달라져야 되겠고요.
사고 예방 그리고 개선 문제도 휴먼이 100% 그죠? 운전을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윤리적인 판단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져야 되고 또 계속 수정하고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저작권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은 이미 1950년부터 80년대까지 있었지만은 이때는 아직 뭐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그렇게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면서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좀 있었는데 학술적으로만 주로 논의가 됐었어요.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면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하잖아요. 딥러닝 그리고 이제 이때 벌써 생성형 AI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다가 2015년에 이제 그 오픈 AI 우리가 챗GPT 했는데 그 지금 사용하는 버전 나오기 전 초기 버전 GPT-2가 이제 공개되면서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환기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지금 현재 그죠? 이런 AI가 창작한 예술 작품이라든지 문학 작품, 음악 등이 대중화되면서 이제 AI 저작권에 대한 법적 규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이제 좀 시급하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에 미국의 저작권청에서는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부하면서 AI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법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챗GPT를 논문의 저자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해외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는 건 사실은 거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많은 빅데이터에는 또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활용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별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존한 개인의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뭐 영상 등이 이제 거기 정의에 들어가 있고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민정보의 주권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9월에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온앤 오프라인에서 이중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안전성 강화와 관련되는 그러한 지침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문학적인 상상력은 여기서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보면은 무엇보다도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죠? 모든 것들이 어떤 사례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상력을 좀 활용을 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과의 또 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미래 사회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AI하고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고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문화적인 가치 창출의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그 영화 중에서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법 인격과 관련되는 사례는 아이로봇 2004년에 나온 건데 여기에 이제 로봇이 그죠 지각력 획득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있었고요. 2015년에 엑스마키나는 AI 로봇 이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종하고 자유를 얻는 과정이고 그다음 블레이드 러너는 1990년대에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간하고 구별하기 어려운 그 AI 안드로이드의 등장으로 인해서 윤리적인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챗GPT 4.0이 이제 그 발표되면서 올해 5월에 발표됐죠. 그때 이제 이 허라는 영화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그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AI하고 인간의 로맨스를 통해서 AI의 감정과 권리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랬고 챗GPT 4.0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정말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전에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에서 AI 할 9천의 의식과 행동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를 이미 다룬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터미네이터도 이제 같은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화보를 갖고 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올해 AI 사람이 되고 싶었던 로봇이라는 제하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 등 많은 영화에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로봇들의 이야기에 대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챗GPT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인공지능과 인격권을 주제로 한 새로운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요소를 포함할 수 있을까 했더니 뭐 법정 드라마, 윤리적인 딜레마, 인간과 AI의 관계, 사회적인 갈등, 그다음에 의식의 본질, 뭐 기술적인 도전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상당히 재밌는 그 내용들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래서 요거를 그 시나리오를 적용을 해서 펄서나, 그죠? 페르소나라 그러죠? AI, 비욘드 휴머니티, 공존의 여정이라는 그 영상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요거는 좀 나중에 허락해 주시면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초대받은 이 학회가 그 범죄 정보 관련되는 학회라서 제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제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제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 AI를 이용한 범죄 예측 그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경찰청에서 활용하는 범죄 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이 있습니다. 프리카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범죄 위험도를 예측하고요. 112 신고 그리고 범죄 통계 이런 치안 관련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지역을 순찰차 내비게이션에 전달해서 선제적인 순찰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Gst에서 도시 시각 영상 정보 분석 모델 있고요. 그리고 애트리에서 CCTV 활용한 AI 인식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애트리의 AI 엑스포에서 공개된 건데 범죄 예방 인공지능이 나왔다 해서 여기 이 지금 인물의 얼굴에서 그죠? 지금 그 정보를 그죠 지금 뭐 신원, 마스크 착용 여부, 발열, 성별, 나이, 감정, 안경, 시선 방향, 뭐 헤어, 수염, 뭐 액세서리, 국적, 피부색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니까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참 좋은데 여기서 정말 개인 정보가 너무 그죠 무차별적으로 다 그 공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좀 불안감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인공지능 분석 통한 그죠 범죄 위험도 예측 분석 결과인데 요게 지금 2021년 자료예요. 근데 이때 그죠 보면 색깔이 짙은 곳이 이제 범죄 위험도가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 있는 곳이 높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과학적으로 인공지능을 결합을 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그 행정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죠? 그 어떤 인권 침해 가능성 사실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AI 기반 감시 기술, 프라이버시, 그죠? 그런 것들 보호하는데 두 개의 어떤 균형이 필요하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그런 편향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회적인 책임은 또 어떻게 지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과 인격권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 제가 이제 뭐 결론을 내리진 않았고요. 그냥 오픈으로 해서 이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